영업정지 처분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빨간 스티커를 유리문에 붙이는 순간 한지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식당 앞에는 배를 움켜쥔 남자가 쓰러져 있었고 SNS에는 벌써 식중독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그때 울린 전화 한 통. 어머, 우리 며느리 TV 나온 거 봤어. 장사 잘 되니까 좋겠네. 5년 만에 걸려온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 안부는커녕 첫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위자료로 번 돈이니까 매달 수익의 20%씩 보내. 당연한 거 알지? 지우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의 얼굴을 알린 그날부터 지옥 같았던 과거가 다시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억울한 사람들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8년 전 그날 26의 한지우는 조리학교 졸업식장에서 수석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축하 인사와 함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우 씨, 프랑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채용 제안이 왔어요. 당신 같은 재능은 처음 봤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꿈에 그리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객석에서 손을 흔드는 남자친구 박준석을 보는 순간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교수님, 조금만 생각해보고 답할게요. 그날 저녁 준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야, 나랑 결혼해줘. 프랑스 같은 거 가지 말고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 지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 후 첫날 시댁 세탁소에서 송미란이 앞치마를 던져줬습니다. 우리 집안은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게 전통이야.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빨래 시작하고 어머님, 저 요리 일하고 싶은데요. 요리? 여자가 칼 잡으면 재수 없어. 우리 집에서 그런 거 하지 마. 지우는 그날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세탁소 일만 했습니다. 무급이었습니다. 월급은커녕 용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몰래 부엌에서 요리 연습을 했습니다. 손에 익은 칼질이 그리웠습니다. 당근을 썰고 있는데 불이 켜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송미란이 달려와 칼을 빼앗았습니다. 말 안 통해? 여자가 칼 잡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이것만큼은. 닥쳐. 내일부터 내 요리도구 다 창고에 처박을 거야. 다음 날 지우의 칼 세트와 앞치마는 정말 창고로 사라졌습니다. 남편 준석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눈치만 봤습니다. 지우야, 엄마 화 풀릴 때까지만 참아. 응? 참으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8년이 흘러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저 시댁의 무급 가정부였습니다. 꿈도 이름도 존엄도 없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준석이 빚쟁이들에게 쫓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도박으로 3천만 원 날렸어.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줘. 지우는 그날 친정에 남아있던 마지막 재산을 정리해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지우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이혼 당일 법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한지우는 이혼 서류를 손에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송미란이 팔짱을 낀 채 다가왔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 크크, 내가 우리 집에서 8년 동안 먹고 자고 한 게 얼만데 2천이면 싸게 먹힌 거지. 지우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 8년 동안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요.
2천만 원도 제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예요. 뭐, 인연이 감히 말대꾸를? 송미란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사람들이 많아 겨우 참았습니다. 대신 독을 품은 말을 뱉었습니다. 좋아. 이혼은 해줄게. 근데 말이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너 같은 건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지.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박준석은 멀찍이 서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지우는 돌아서서 법원을 나왔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1년 후, 지우는 작은 골목에 15평짜리 식당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지훈의 밥상이라고 썼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주방도 홀서빙도 설거지도 전부 지우 혼자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손님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정성껏 재료를 골랐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하나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찌개를 끓였습니다. 8년 만에 제대로 칼을 잡았습니다. 8년 만에 불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한 숟가락 뜨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맛이요? 우리 딸이 해주던 맛이랑 똑같네. 사장님, 손맛이 보통이 아니구먼. 지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단골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을 냈습니다. 한 달 후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2달 후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꽉 찼습니다. 지우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20시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내 꿈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조리학교 나오셨어요? 지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민 교수님? 10년 전 조리학교에서 지우를 가르쳤던 은사였습니다. 지우 씨,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연락이 끊겨서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강태민은 지우의 거친 손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교수님, 저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음식 맛보니까 실력이 그대로네요. 아니, 더 깊어졌어요. 지우 씨,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강태민은 명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지우 씨 같은 재능은 더 큰 무대에 서야 해요. 그날 밤 지우는 명함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혼 당일 법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한지우는 이혼 서류를 손에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송미란이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 그게 뭐라고 저렇게 좋아해. 우리 집에서 8년 동안 먹고 자고 한 게 얼만데. 어머님, 법원에서 정한 정당한 금액입니다. 정당하긴. 내가 우리 집에서 배운 것만 해도 억대야. 세탁소 일 배웠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잘 가. 근데 그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너 같은 애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우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송미란의 비웃음이 등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6개월 후, 지우는 2천만 원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겨우 15평짜리 공간이었습니다. 지훈의 밥상 간판을 다는 날
지우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첫날 손님은 단 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조리학교 시절 배운 기술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사장님, 이 된장찌개 진짜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혼자 연습했어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숨기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났습니다. 2명이던 손님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었습니다. 석 달째 식당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 정장 차림의 인상 좋은 남자였습니다. 혹시 한지우 씨 맞으신가요? 지우는 손님을 맞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강태민이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조리학교에서 뵀었는데 기억하세요?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조리학교 은사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여길? 제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봤죠. 지우 씨, 여기 음식 먹어보니까 확신했어요. 당신 실력이 맞다고. 강태민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요식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제가 아는 방송 PD한테 추천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방송이요? 전국 맛집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지우 씨 같은 실력자를 세상에 알려야죠.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유명해지면 시댁에서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강태민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지우 씨,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당신은 빛날 자격이 있어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2주 후, 촬영팀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작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맸습니다. 자, 지우 씨 대표 메뉴 보여주세요. PD의 신호에 지우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칼을 잡는 순간 8년간 억눌렀던 모든 것이 손끝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채소를 써는 칼날이 도마를 경쾌하게 두드렸습니다. 냄비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스태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방송은 일주일 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개월 후 지훈의 밥상은 동네 맛집으로 소문났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태민은 그 후로도 가끔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안을 했습니다. 지우 씨, 제가 아는 방송 PD가 있어요. 전국 맛집 탐방 프로그램인데 한번 나가보시겠어요? 지우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장사하고 싶어요. 방송은 부담스러워요. 알아요. 하지만 지우 씨 실력이 묻히기엔 너무 아까워요. 생각해보세요. 강태민은 억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지우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고민했습니다. 방송에 나가면 얼굴이 알려집니다. 혹시 시댁 사람들이 볼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숨어야 하지?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인데. 지우는 다음 날 강태민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해볼게요. 촬영 당일. 스튜디오는 밝고 화려했습니다. 지우는 하얀 셰프복을 입고 떨리는 손으로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한지우 셰프입니다. 작은 골목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손님들 입소문이 대단하다고요? MC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많이 찾아주세요. 오늘은 무슨 요리를 보여주실 건가요? 제육볶음과 된장찌개를 준비했습니다. 오, 평범한 메뉴인데요. 평범한 음식일수록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지우의 손놀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칼질 하나하나에 10년의 내공이 묻어났습니다. 된장을 풀 때 나는 구수한 냄새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육볶음의 매콤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입을 뜬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밥이 아닌데요. 깊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된장 숙성이 최소 3년은 된 것 같은데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친정 어머니 레시피로 직접 담갔습니다. 제육볶음도 평범해 보이는데 감칠맛이 어마어마하네요. 비법이 뭐예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만들면 음식에 마음이 담깁니다. 저는 제 손님들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요리해요. 그 말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 음식엔 사연이 있네요. 뭔가 애틋한 마음이 느껴져요. 방송은 대박이 났습니다. 다음 날 지우의 식당 앞에는 아침부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사장님, 어제 방송 봤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도 사장님처럼 요리하고 싶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지우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이 자신을 알아봐주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송미란. 5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지우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이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TV 나온 거 봤어. 장사 잘 되니까 좋겠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위자료로 번 돈이니까 매달 수익의 20%씩 보내. 당연한 거 알지?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희 이미 남남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남남? 크크, 우리 돈으로 차린 가게인데. 무슨 남남이야? 안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우는 주저앉아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송미란의 전화 다음 날, 지우는 송미란의 번호를 수신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아침 10시 보건소 직원 3명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지우 사장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익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식중독 의심 환자 5명 발생했다고요. 지금부터 위생 점검 들어갑니다.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식중독이요? 말도 안 돼요. 저희 식당은 매일 아침 소독하고 일단 조사부터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주방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위생 상태는 양호하네요. 그런데 신고가 접수된 이상 환자 조사는 진행해야 합니다. 그때 식당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배야. 여기서 밥 먹고 토했어요. 중년 남자가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지훈의 밥상에서 밥 먹고 나왔대요. 헐, 방송. 탄 집이 이래? SNS에는 순식간에 영상이 퍼졌습니다. 해시태그 지훈의 밥상, 해시태그 식중독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조사 기간 3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3개월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냉담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빨간 스티커 붙이겠습니다. 직원이 유리문에 영업정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혼자 텅 빈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는 악성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방송발 사기 식당이네요. 위생 엉망인 거 방송국은 왜 안 보여줬대? 역시 방송은 다 조작이구나. 지우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8만 원. 월세는 다음 주에 내야 했습니다. 400만 원. 주방 보조로 일하던 김 아주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저 그만둘게요. 건너편 식당에서 월급 2배 준대요. 건너편 식당. 지우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원조 지훈의 밥상. 지우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간판 밑에는 박준석과 송미란이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송미란이 지우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롱하듯이. 지우의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일주일 후 식자재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 납품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외상 한 번도 밀린 적 없잖아요. 그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른 업체에도 전화했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지우는 알았습니다. 송미란이 뒤에서 손을 쓰고 있다는 걸. 건물주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미안한데 다음 달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왜요? 건너편 식당 사장님이 프리미엄 얹어서 이 건물 사겠다고 하시네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11시, 지우는 불 꺼진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칼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조리학교 졸업 선물로 받은 칼이었습니다. 지우는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땅그랑 쇠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던졌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강태민. 지우는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우 씨, 아직 포기 안 했지? 강태민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다 끝났어요. 영업정지에 건물주는 재계약 거부하고.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지우 씨, 내일 아침 10시에 저 만나러 올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지우 씨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믿고 한 번만 나와봐요. 지우는 대답 없이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칼이 희미한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지우는 강태민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 25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교수님, 여긴 어디예요? 일단 들어가 봐요. 최상층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탁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하얀 머리에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지우 셰프님.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한승우라고 합니다. 한국식품그룹 회장입니다. 지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저를? 한승우는 차를 따라 건네며 말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지우 씨 식당에 간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 아내가 암말기였습니다. 거식증이 심해서 물 한 모금도 못 넘기고 있었죠. 그런데 지우 씨가 끓여준 무국 한 그릇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다 비우더군요. 한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내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지우 씨 덕분에 아내는 편안하게 떠났어요. 지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아닙니다. 당신은 음식이 아니라 위로를 주셨어요. 그런 귀한 손맛이 악당들 모함에 무너지는 걸 제가 못 봅니다. 한승우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 회사 법무팀 변호사들 명단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 연구소 열쇠예요. 최첨단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분해요. 과분하지 않아요. 지우 씨, 한 달 후에 대한민국 마스터 셰프 요리 대회가 열립니다. 우승 상금 1억 원이고 전국 생방송이죠.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저기 나가서 당당하게 실력을 보여주세요. 그게 제일 완벽한 복수입니다. 강태민이 덧붙였습니다. 지우 씨, 사실 저도 이미 출전 신청 넣어뒀어요. 안 나가면 제가 대신 나갈 거예요. 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10년 전 그 천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 저는 압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한승우의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주방은 꿈 같았습니다. 최첨단 오븐, 인덕션, 칼 세트, 신선한 식재료가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10년 전 조리학교에서 쓰던 것과 똑같은 독일제 칼이었습니다. 칼을 쥔 순간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도마 위에 당근을 올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칼을 내렸습니다. 착착착착. 균일한 두께로 썰어지는 당근.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밤새도록 요리했습니다. 된장찌개를 20번 끓였습니다. 제육볶음을 30번 만들었습니다. 매번 간을 조금씩 바꿔가며 완벽한 맛을 찾아갔습니다. 새벽 4시 지우는 마지막 접시를 완성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맛이 느껴져 8년 동안 사라졌던 미각이 돌아온 것입니다. 일주일 후 한승우의 법무팀이 움직였습니다. 가짜 식중독 환자 5명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의 통장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송미란이 각각 100만 원씩 입금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지우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증거 확보 완료했습니다. 언제든 고소 가능합니다. 아직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제대로 해야죠. 같은 시각 건너편 가짜 식당. 송미라는 돈 세는 재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매출 500만 원이야. 역시 우리 며느리 이름값이 쏠쏠하네. 박준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손님들이 맛이 별로래요. 재방문 손님이 없어요. 시끄러워. 일단 돈이나 벌자고.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면 돼. 그때 송하늘이 핸드폰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대박. 마스터 셰프 대회 접수 시작했대. 우승하면 1억이래. 송미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준서가, 내가 나가. 전 요리 못하잖아요. 걱정 마. 엄마가 서윤이 레시피 노트 몽땅 훔쳐놨어.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 대회 2주 전 한승우의 사설 탐정팀이 최종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박준석이 한지우 셰프 집에 몰래 침입한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화면에는 준석이 지우의 원룸에 들어가 서랍을 뒤지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레시피 노트를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송미란이 가짜 환자들에게 돈 건넨 영상도 있습니다. 주유소 CCTV였습니다. 송미란이 5명에게 각각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송하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복구했습니다. 채팅방 이름 지우 짓밟기 작전. 송하늘 언니 식당 망하면 우리가 다 먹는 거지? 송미란 당연하지. 얼마나 꿀 빨았는데. 박준석 엄마 천재예요. 키읔키읔. 지우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고소 충분합니다. 한승우의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아직이에요. 대회 당일까지 기다려주세요. 지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끝내고 싶어요. 대회 전날 밤, 지우는 연구소에서 마지막 연습을 했습니다. 강태민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긴장돼요? 아니요. 오히려 가슴이 뛰어요. 10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에요. 지우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네. 왜 그때 프랑스 안 가고 결혼했어요? 지우는 칼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착각했어요. 그 사람이 절 필요로 한다고 믿었죠. 근데 착각이었어요. 그들이 필요로 한 건 저를 부릴 하녀였을 뿐이에요. 후회해요? 아니요. 그 고통이 절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강태민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강해진 거예요. 강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 대회 당일, 스튜디오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전국 생방송이었습니다. 참가자 30명이 각자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지우는 하얀 셰프복을 입고 조리대 3번에 섰습니다. 반대편 27번 조리대에는 박준석이 서 있었습니다. 준석은 지우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송미란과 송하늘이 관객석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석아, 겁먹지 마. 레시피대로만 하면 돼. 송미란이 손짓했습니다. MC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마스터 셰프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생의 맛입니다. 카메라가 참가자들을 비췄습니다. 자, 시작. 지우는 침착하게 재료를 집어들었습니다. 된장, 고추장, 제철 채소들. 칼을 들어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착착착착. 리듬감 있는 칼질에 카메라가 집중했습니다. 3번 참가자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해설자가 감탄했습니다. 반면 준석은 손이 떨려 양파를 제대로 썰지도 못했습니다. 송미란이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스튜디오를 채웠습니다. 준석은 레시피 사진을 몰래 보며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자, 이제 심사 시간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지우의 요리부터 맛봤습니다. 첫 숟가락을 뜬 순간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된장찌개가 아닙니다. 깊이가. 한 심사위원이 눈을 감고 음미했습니다. 이 맛 속에 사연이 있네요. 뭔가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제육볶음도 평생 먹어본 제육 중에 최고예요. 만점 카드가 올라갔습니다. 한지우 셰프 100점. 관객석이 들썩였습니다. 준석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한 입 맛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조미료 범벅이네요. 인공적인 맛이 너무 강해요. 요리에 진심이 안 느껴집니다. 영혼이 없어요. 0점. 준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떴습니다. MC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잠깐, 이건 제작진이 준비한 특별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준석이 지우의 집에 몰래 침입하는 CCTV가 재생됐습니다. 레시피 노트를 찍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관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송미란이 가짜 환자들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식중독 연기 잘하고 100만 원씩 가져. 송미란의 목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지우 짓밟기 작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스튜디오가 야유로 가득 찼습니다. 와, 저게 사람이야? 도둑질하고 요리 대회 나와? 송미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는 경찰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송미란 씨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준석은 무대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MC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승자 한지우 셰프. 꽃가루가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방송 직후 인터넷은 폭발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한지우와 송미란 관련 키워드였습니다. 한지우 셰프 응원합니다. 송미란 엄벌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지우의 핸드폰에는 응원 메시지가 수천 통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이혼할 거예요. 시댁 때문에 힘들었는데 사장님 보고 힘냈어요. 지우는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기자들로 붐볐습니다. 송미란, 박준석, 송하늘이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수아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한지우 씨를 괴롭혔습니다. CCTV, 통장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모두 명백한 증거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인 송미란, 할 말 있습니까? 송미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박준석은? 준석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피해자에게 8년간 정신적, 경제적 학대를 가했고 이혼 후에도 조직적으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됐습니다. 피고인 송미란, 징역 2년 및 벌금 5천만 원. 피고인 박준석,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천만 원. 피고인 송하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송미란은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다 내 때문이야. 내가 우리 인생 망쳤어. 지우는 그 모습을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민사소송. 정수아 변호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년간의 무급 노동, 정신적 피해,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으로 2억 원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전액 인용했습니다. 시댁의 세탁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송미란 명예재산은 모두 압류됐습니다. 6개월 후 지훈의 밥상은 서울의 5개 지점을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한승우, 강태민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새출발 요리학원, 이혼 여성,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무료 요리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개강 첫날 20명의 여성이 모였습니다. 나이도 사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지우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지우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어요.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지우는 20대 여성의 떨리는 손에 칼을 쥐어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아무도 당신에게서 이 칼을 빼앗지 못해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천천히 해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학원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길 건너편 폐업한 원조지훈의 밥상 간판이 철거되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간판을 떼어내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강태민이 다가왔습니다. 뭘 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끝났구나 싶어서요.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죠. 지우 씨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예요. 강태민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 이제 행복해요. 진짜로요. 알아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교도소, 송미라는 독방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일면에 큼지막하게 실린 기사. 한지우 셰프, 전국 체인 론칭. 올해의 요식업 CEO 선정. 사진 속 지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송미라는 신문을 구겨 던졌습니다. 전현희.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노인 쉼터. 출소 후 송미라는 전 재산을 잃고 무료 급식소 신세를 졌습니다. 어느 날 배식 봉사자가 국을 떠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지우였습니다. 송미라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국을 떠주러 갔습니다. 송미라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년 후, 지훈의 밥상은 전국 15개 지점으로 확장됐습니다. 새출발 요리학원은 2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지훈은 한국 요식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CEO가 됐습니다. 어느 봄날, 지훈은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레시피로 다시 일어섰어요. 이제 그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봄바람이 지우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8년 동안 빼앗겼던 꿈을 되찾았어요. 아니,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지우는 가방에서 잡지 한 권을 꺼냈습니다. 포브스 코리아 표지였습니다. 표지 모델은 한지우.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여성 CEO였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제가 표지 모델이 됐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해요. 진짜로요. 학원 졸업식. 오늘은 5기 졸업생들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0명의 여성이 흰 앞치마를 입고 섰습니다. 지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모두 이제 당당한 요리사예요. 한 졸업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여러분 스스로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한 졸업생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다음 주에 작은 식당 열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축하해요. 힘들 때마다 연락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선생님 사랑해요.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저녁 한강변. 지우와 강태민이 나란히 걷고
바빠요. 근데 좋아요. 제가 원하던 바쁨이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쉬어야죠. 강태민이 벤치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강물이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교수님,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강태민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10년 전 지우 씨가 조리학교 졸업할 때 전 속상했어요. 그렇게 빛나던 재능이 사라지는 게. 그래서 계속 찾았어요.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 지우는 강태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우 씨를 좋아했으니까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년 전부터요. 하지만 선생님과 제자 사이라 말 못했죠.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교수님.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혔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식당 주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내일 새 메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마 위에 신선한 재료들을 올렸습니다.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10년 전 조리학교에서 받은 그 칼이었습니다. 한때 빼앗겼던 칼.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칼. 지우는 칼을 들어 재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착착착착. 리듬감 있는 칼질 소리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지우의 심장 박동 소리 같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꿈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요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제가 정말 해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칼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8년간 빼앗겼던 한지우의 인생.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다시 잡았고 꿈을 되찾았고 더 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꿈을 빼앗으려 해도 당신 스스로 놓지만 않으면 됩니다. 한지우처럼. 현재 한지우 셰프는 전국 20개 지점을 운영하며 500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학원 교실. 지우가 새로운 수강생의 떨리는 손에 칼을 쥐어줍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이제 아무도 이 칼을 빼앗지 못해요. 수강생이 눈물을 흘립니다. 지우는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나며 교실 전체를 비춥니다. 20명의 여성이 각자의 칼을 들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노을이 비칩니다.